자는 건 아니겠지? 하이. 프롬하고 있었는데 체리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잠깐 하려고. 깍. 지금 넷플릭스를 들어갔답니다. 지금 팩을 붙이고 있어서 말이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예, 오늘 진짜 바쁜 하루였습니다. 전 한 번 일어나고 나면 하루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근래 다시 주술회전을 전부 다 봤거든요. 주술회전 극장판도 다시 보고 있어서 중간에 극장판 보면서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되나요? 그 대신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할게요. 아니 일본어가 느는 것 같아. 계속 하니까. 중간에 약간 운동하면서도 보고 이래저래 봐서 멀티 안 되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봤던 거라. 근데 예전에 좀 약간 시즌 2를 보고 볼 걸. 약간 아닌가? 시즌 2 먼저 나왔나? 소리는 좀 줄일게. 저는 전투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팩 몇 분 하냐고? 보통 시트팩은 한 20분 정도만 하라 그러는데 내가 붙이는 팩은 시트팩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이거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젤리같이 생긴 그런 걸 붙이는 거라 40분에서 1시간까지도 해도 된대. 응. 이건 뭐 자고 잘 때 붙여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얼굴이 너무 마스크맨처럼 돼가지고. 전투 만화 좋아한다고 계속 팔아 추천해줬는데 이미 보고 있으니까 더 신박한 걸 내놓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줄 사진도 빨리 골라야 되는데 사진은 많이 찍어뒀는데 못 풀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 고를 정신이 없어. 사진 너무 많아.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다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바빠지기 전에 저는 일본을 다녀왔답니다. 근래. 그래서 같이 간 언니가 일본어를 잘 할 줄 몰라서 거의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진짜 늘어요. 엄청 늘었어요. 교토에 다녀왔어요. 교토는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 저 혼자 하는 거 좀 잘 못하는데 옆에서 언니가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약간 좀 책임감 있게 좀 내가 여행을 주도하게 되더라고. 교토랑 도쿄는 다르죠. 저 와라비모찌 막 얘기하는데 와라비모찌 별로 안 궁금해가지고 그냥 저 뭐 먹었냐면
아 여기서도 사진 찍은 거 있어서 올려주고 싶은데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알죠? 사진 찍고 싶은데 얼굴이 너무 구린 거예요 그때. 아니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고 늦게 잠들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다 띵띵 부어서 사진만 찍으면 얼굴이 너무 구려가지고 사진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얼굴 가리고 올려줄 수는 있어. 평소보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잘 붓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교토 갔는데 뭐 되게 유명한 그 무슨 거리? 제가 닌텐도를 왜 살려 그랬냐면 교토에 닌텐도 월드가 있거든요. 닌텐도 월드래. 유니버셜도 아니고 닌텐도 그 있었어요. 교토 닌텐도점에 갔는데 닌텐도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원래 닌텐도 한창 유행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요즘 약간 근래도 친구들이랑 닌텐도 얘기 나눈 적 있는데 닌텐도가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닌텐도 사고 싶은데 그게 전압 때문에 일본에서 사도 약간 그 전압기 큰 거 그거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무슨 게임 하려고 살려고 나 마스크팩 붙여서 말이 잘 안 돼. 무슨 게임 하려고 했냐면 같이 간 언니가 루이지 맨션을 진짜 좋아한대요. 그래서 루이지 맨션을 한대. 근데 난 그거 루이지 맨션을 그 두바이에서 게임할 때 매니저님이랑 같이 게임장에서 해봤단 말이야. 닌텐도로는 아니고. 그래서 언니가 그 루이지 맨션을 엄청 추천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루이지 맨션 한번 해봤으니까 닌텐도로 하려고 그러고 또 젤다 엄청 추천 많이 해줘서 젤다 하려고 그랬고. 근데 나 동물의 숲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긴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행 짐을 싸는데 보통 한쪽은 캐리어 비우고 가고 한쪽은 채워서 가잖아. 근데 나는 보통 스케줄 하려고 해외 갈 때 짐을 많이 싸봤지 놀러 가려고 짐을 많이 싸본 적은 없단 말이야. 내가 너무 요령없게 양쪽 캐리어 다 꽉 채워서 간 거야. 너무 무거운 거야.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생했어. 교토 가가지고 그 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 뭐 안 사야지. 그래 어차피 나는 뭐 안 살 거야 이러면서 갔는데 일본 가니까 다 사고 싶은 거 있지. 닌텐도도 사들고 오고 싶고 이것저것 다 사고 싶은 거야. 그 디즈니 스토어? 거기 교토에 있어서 갔는데 내가 또 디즈니 좋아하거든. 갔더니 인형이 인어공주 인형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머리가 새빨개가지고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었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나의 쇼핑. 바비 인형처럼 그런 건데 진짜 그 디즈니 그거야. 인어공주야. 빨간색 디즈니 걔랑 나 한강 갔을 때 미니마우스 가방 봤지? 그것도 그 언니랑 커플로 맞췄어. 그 언니도 약간 디즈니의 속눈썹 되게 길잖아 캐릭터들. 근데 약간 언니가 디즈니 캐릭터들 좀 닮았거든. 속눈썹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디즈니 언니 여기 봐봐 여기 언니의 세상이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가방 같은 걸로 똑같이 맞추고 하루 종일 그거 들고 다녔잖아. 가방 귀엽지? 그 디즈니 스토어에서 샀어. 그거 사고 원래 뭐 안 살라 그랬는데 막 구경하다가 예쁜 접시가 있는 거야. 어떤 작가래.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래. 근데 나는 잘 모르지. 근데 유리공예인가 봐. 그 접시가 너무 이쁜 거야. 스푼도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이걸 사들고 가면 이제 캐리어에 넣을 자리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또 결국은 샀잖아. 또 결국은 사고. 진짜 힘들었는데 재밌었어. 진짜 나중에 집 갈 때 진짜 완전 이렇게 눌러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왔다니까. 그 여러분 그거 알죠? 내가 달리기 해가지고 세상에서 진짜 제일 아픈 근육통 겪었다 했잖아. 그때 내가 교토를 간 거여가지고 너무 못 걷겠는 거야.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진짜 나로 잠깐 되게 크네 제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움 또. 그러니까 이제 팩을 떼볼래요. 말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엄청 사들고 왔어. 그래서 뭐 샀지? 근데 막 그 교토 막 그런 거리에서는 뭘 안 샀고 좀 번화된 데서 좀 사고, 또 내가 게임장 좋아하잖아? 가서 게임장에서 그 북치는 게임은 처음 해봤어. 언니랑 뭐지? 하는데 나도 북치는 거는 안 해봐가지고. 내가 원래 이게 뭐지? 자동차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자동차 게임 이렇게 한번 하고 재밌어가지고 북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북치는 거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거야. 이게 요령이 없으니까 힘을 빡빡 이렇게 주는 거지. 원래는 툭툭 쳐도 되는데. 근데 내가 사람들이 갔는데 막 음악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이어폰 꽂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어폰을 꽂지? 막 이랬다? 근데 내가 그 북 게임을 해보니까 안 들려. 그 노래가 들려야지 리듬에 맞춰서 북을 치는데 노래가 안 들리니까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모니터에 의존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근데 눈도 눈인데 귀로 듣고 치면 더 잘 맞는데 리듬 타면서. 그래서 리듬 게임은 역시 이어폰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막 이렇게 느꼈어. 그 알지? 일본 게임장 가면 그 북치는 게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인형 뽑기 하고, 그 언니는 같이 간 언니는 조카가 그 시나모롤을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조카 뽑아준다고 시나모롤, 블루베리 시나모롤이었거든. 약간 그 일본의 한정으로 있는 그런 애들 알죠? 그 게임장 인형 뽑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애들. 그걸 언니가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언니인데 했는데 한 번에 뽑은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뭐지? 나도 갑자기 나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냥 좋아하거든 그런 걸. 그래서 그래서 나는 막 인형 이런 것도 인형 이런 건데 조그만한 피규어 이런 거 집에 많거든. 그거 좋아해가지고 막 뭐 이게 딱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카트 뭐지? 그 뭐야? 얘 슈퍼마리오. 그러니까 카트 타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너무 뽑고 싶은데 처음에 하나를 너무 쉽게 뽑았어.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 너무 갖고 싶은 공주를 내가 뽑고 싶었거든. 핑크색 그 카트 타고 있는 공주를 뽑았는데 걔가 제일 예뻐서 걔만 뽑아야지 이랬는데 뽑은 거야 걔를. 그러니까 루이지랑 마리오까지 뽑고 싶은 거야. 세트로. 그래서 거기서 돈 엄청 쓴. 역시 그런 거구나. 이게 막 흥분을 하니까 신나가지고 더 타격감이 떨어지는 거야. 잘 맞춰야 되는데 타격감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잘 못 맞춤. 돈 엄청 날림. 진짜 돈도 먹어가지고 내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자, 나 따라오라고. 여기 돈 먹었다고 막. 내가 이만큼 넣었는데 안 움직인다 기계가. 막 일본어로 되도 않게 막 해서 막 일본어로 얘기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거기서 도파민이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
응. 진짜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잘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다 먹었고, 뭐 야끼니쿠 이런 거는 첫날에 가자마자 먹고. 근데 막 야끼니쿠도 야끼니쿠인데 그 토마토 커리 라멘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구글 평점을 보고 찾아간 거야. 그 현지 맛집을. 너무 맛있는 거야. 막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어. 구글을 거기다가 별점 그거 해놓는 데다가 막 다음날 또 생각난다고. 막 매콤한 게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응? 얼마나 맛있겠어 이러고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네 이랬는데 배가 좀 알싸하다, 매콤하긴 하네 이러면서 다음날이 됐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도 생각나. 그 라멘이, 토마토 커리 라멘이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우리 샤브샤브 먹을 때 직원이 우리한테 막 물어봤거든. 여행 왔냐, 뭐 먹었냐. 그래서 막 토마토 커리 라멘을 알려주니까 그 교토에 계신 분들 약간 이런 반응인 거야.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서도 자주 먹는 그런 건 아닌가 보다. 맛있었어. 그것도 보고 무슨 스시 같은 것도 우리 거기 진짜 1시간 넘게 줄 서서 먹었어. 나 진짜 음식 먹을 때 줄 안 서는 스타일이거든요. 와, 그때 나 진짜 거기가 되게 유명한 데였나 봐. 그래서 줄 서야만 하더라고. 그 초밥 먹는데. 그래서 진짜 대박이었어. 줄 1시간 서는데 진짜 포기하고 가고 싶더라. 그 언니만 아니었으면 나 안 먹어 이러고 나갔을 거야. 안 먹고 말래 나 이런 스타일이거든. 진짜 하루 종일 걸어서 다리 아픈데 그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어찌나 그렇게 힘든지. 진짜 일본에서는 또 맛있는 게 있고 그러면 로컬에 되게 유명한 데는 다 줄 서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진짜 우리 꼭 자전거 타자 이랬는데 자전거는 갈 때마다 못 타요. 일본 가면 자전거 타야지. 맨날 못 타. 진짜 대기해야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 평점대로 좋았어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나라 음식 먹었는데 나중에 인스타로 풀어줄게요. 어디 나라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맛있었어요. 되게 일본 음식만 먹진 않았어. 또 신기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나라여서 그래. 되게 익숙한 나라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신기한 나라라기보다는 막 일본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어. 왜 자꾸 얼굴 가리지 말고 올리래. 그건 저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저도 구린 상태를 가릴 수 있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도미니카 공화국 아닌 것 같아요. 너네도 생각해달라고? 안 돼, 그건.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보고 싶은 마음만 잘 받을게. 진짜 댓글 너무 웃겨. 진짜 구린 걸 못 봐서 그래. 너무 웃겨. 아니 이 새벽에 이렇게 웃기다고? 내 친구들은 밖에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너네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중이구나 라고 제가 답글을 남겼어요. 단톡방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오늘 막 다들 막 이렇게 어디서 뭐 해? 막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나는 집, 그러니까 나는 어디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다들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진짜. 아, 일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아, 워터밤인데요. 워터밤도 연달아서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힘드니까 체력 그래서 기르려고 한 건데, 그것도 그건데 캘린더를 보니까 쫙 뭐 멤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스포했다며, 앨범 나오고 언제쯤 나오고 막 이런 거. 근데 그 앨범을 그렇게 내려면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제 찍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러면 화면에 또 이쁘게 나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몸도, 그러니까 몸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체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올려야지 무대도 하는 거라, 운동을 하면서 몸도 슬림하게 만들면서 좀 체력 올라가게 하면서 또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죠. 진짜 근데 무리 안 해요. 그냥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기회가 오는 거지 않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나는 엄청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는 생각은 함.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막 그런 거 같아. 어쨌든 혼자 사니까 집 정리를 쉴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쉴 때 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면서 띵까띵까 누워있다가 좀 집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좋은 무대를 하고 좋은 모습으로 매체에 나와야지 또 여러분들도 저의 팬 해줄 맛이 나죠. 그쵸? 여러분 층간소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진짜 나 얼마 전에 나 경찰 신고했잖아. 진짜 너무 심한 거야. 그냥 뭐라고 하는지 다 들려. 싸워. 근데 막 커플인데 엄청 싸우는 거야. 막 울부짖는 소리가 새벽 4시에 진짜로 울부짖고 너무 심해가지고 1시간을 새벽 4시에 5시 넘어서까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도 다 자고 그날 새벽 6시 넘어서 잤잖아. 그래서 전에도 막 이른 아침에 막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물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소음도 소음인데 이거 진짜 위험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 층간소음이나 이런 거 있어도 직접 찾아가고 그런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줘가지고 신고했죠.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막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신고했냐고 막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데 너무 관리실에 계속 연락했는데 관리실 안 받는 거야. 3번 4번을 했는데 너무 늦어서 그런지. 그래서 난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혹시나 경찰이 말할까봐 나라는 걸 말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무섭긴 한 것 같아. 그것도 요즘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집에 들어오면 뭔가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나 요즘 그렇다? 어제부터 그래. 어제랑 오늘 딱 집에 들어왔는데 나 이렇게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집에 물건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 약간 누가 왔다 갔나? 막 약간 이런 느낌처럼 무서운 거야, 괜히. 그래서 오늘도 아까 집에 와서 샤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갔던가? 화장실 안에 이렇게 해놓고 갔던가?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오늘은 나의 행동 패턴을 잘 봐야지 내가 진짜 저렇게 했는지 면서. 근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무섭게 싸우는 걸 듣고 난 뒤로 약간 더 약간 그게 생긴 것 같아. 트라우마처럼. 사실 저기 층간소음을 내시는 분들이 엄청 심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대처를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누군가는 하겠지. 약간 저렇게 심한데 아무도 안 할까? 하면서 경비실에 한 번 예전에 말한 적 있다. 여기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어. 너무 시끄러워. 또 시끄럽고 새벽에 그렇게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엄청 나도 집에 혼자 있는데 새벽에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 막 나고 울부짖고 막 무섭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트라우마인지 약간 무서워. 가끔 무서워. 그 뒤로 약간 집에 뭐가 바뀌진 않았는지 막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집 들어올 때도 혹시 누가 나를 등 뒤에서 때리진 않을까? 너지 신고한 사람 너지 이럴까봐 무서운 거야. 와 진짜 신발장에 남자 구두 하나 놓자고요? 에이 요즘 그런 거 안 통해. 이사 가야겠다. 이사 가려면 이사도 아무나 가나요? 열심히 일하고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러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어요. 펫캠? 강아지 그거 할 때 두는 거? 우리가 지켜줄게. 너무 고마워요. 문 안쪽 손잡이에 밀가루 발라두라고? 오. 기력이 크게 떨어지면 착각도 환각도 보고 환청도 들고 저기요 저 기력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환청 보고 환청 듣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은 아니 어제는 누가 노래를 새벽에 진짜 엄청 크게 부르는 거야. 노래를요. 여러분 노래를 이렇게 말해도 안 들리거든요. 밖에서. 근데 노래를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른다니까? 진짜로 한 30분 넘게. 진짜로 그 노래가 있나봐. 그 가요인가봐. 모르겠어. 이게 아이돌 노래는 아니었어. 근데 그런 발라드 같은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너무 심한데?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 운동도 많이 하고 집에 오면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그냥 나 맨날 지브리 피아노 음악 들으면서 잘까? 그거를 틀어서 저 목소리를 잊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자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잠들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잤구나 내가 그냥. 그래서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집 때문에. 막 진짜 소음이 너무 크고 또 무섭기도 해. 약간 무서워. 그때 이렇게 옆에서 싸우는 거 듣고 난 뒤로 여기서 가뜩 잘못하면은 진짜 혼자 사는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막 무섭더라고.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둘 다 조심하셔요. 요즘에는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긴 했어요. 내가 새벽에 그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야 진짜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신고해 이래서 아니 지금 경비실에 계속 신고했는데 경비실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 직접 찾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경찰 신고를. 그래서 말대로 했는데 주변에도 제 친구들도 약간 그런 게 많나 봐요. 주변에 소음 때문에 힘든가 봐요.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를 갈 수 있어야 하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경비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택 좋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의 생활권이랑 너무 멀어져가지고
부모님 댁에서는 그런 소음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전 독립하고 싶어요. 아, 문이야 너무 잘 잠그죠. 주택도 앞집에서 난리나? 아, 막 그렇기도 한 것 같아. 가끔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다 그 부모님 댁은 다 이웃들이 다 친구여서 다 그렇게 주택들만 있는 데여가지고. 아니야,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가 좋으려면은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한대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 아,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일본 갔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생각나는 거야. 아, 엄마랑 일본 한 번도, 어렸을 때 엄마가 나 일본 데려갔던 거 말고 내가 커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막 이랬던 적이 있나?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생각 많이 나더라고. 음, 다음에는 엄마 아빠랑 꼭 와서 이런 거 보여줘야지 막 이런 생각 들었어. 그렇지만 그렇다 한들 같이 사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독립을 해야지 좀 약간 진짜 그건 것 같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진짜 부모님 생각 너무 많이 나요. 엄마 아빠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나이가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날 이렇게 키워주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나는 딸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 있죠. 내가 부모님 뵈러 더 자주 가면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실 텐데 내가 너무 엄마 아빠를 그냥 방치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딸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한테 너무 막 그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맞아. 그치, 나 같은 달링들 좀 있을걸? 아들이던 딸이던 자식으로서 약간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저는 뭐 하나 집중하면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부모님이 집에 와주신다 그랬는데 또 제가 바쁘니까 요즘 집 청소 못할까봐 도와주시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마음이 속상해. 약간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리. 그래서 지금 좀 정리는 어느 정도 나눠놨는데 부모님이 가져가실 거랑 제가 뭐 정리해야 될 거 막 이런 것들. 음. 그래서 또 집에 오면은 힘든데 집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와서 하면 힘들잖아요. 부모님도 연세도 있고 힘드신데 나의 일인데 내가 잘 못해서 부모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미리 해놓으면 부모님이 그냥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은 막 다 이것저것 해야 되고 힘든데. 그러니까 그쵸. 부모님 마음은 다 너무 해주는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해주지만 딸로서도 그게 그런 수고스러움만 주고 싶지 않아. 근래 나는 너무 수고스러움만 너무 부모님한테 준 것 같아. 너무 당연하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데 부모님이 이런 걸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여겼던 것 같아서 일본 갈 때 진짜 부모님이 너무 많이 생각나더라고. 진짜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하고 막 엄마한테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맛있는데 이런 거 엄마 아빠랑 한번 먹으면 좋을 건데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고. 진짜 부모님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자주 사줄까? 근데 저는 용돈이라는 게 없는 게 저는 번 돈을 같이 씁니다. 엄마 아빠랑 다 그냥. 응.
따로 용돈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내 돈 이렇게 딱 있는 것도 좋은 경제관념이라고 주변에서도 그렇긴 하는데, 그냥 다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죠. 다 드리고 저도 그냥 필요한 거 쓰고, 부모님도 필요하면 거기서 쓰시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랑 또 다른 것 같아. 내가 신경 써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거랑, 그냥 엄마 아빠 그냥 내가 이거 돈 버니까 내 거 써, 내가 다 해주잖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지만 부모님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닐걸? 부모님한테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전화해주고 같이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 생각나서 사오고 부모님 생각나서 용돈 드리고, 그런 것도 좋아할 거야. 그게 맞아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진짜 못해. 진짜 대단해. 우리 엄마 아빠는 대단해. 나처럼 까탈스러운 딸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지? 저는 진짜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성격이 아주 그냥,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막 부모님한테 앉으려고 그랬어.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어서 아마 엄마 아빠가 나 키우는데 좀 애 좀 먹으셨을걸? 정말? 근데 애교도 물론 많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집에 가면 엄마 나 오늘 뭐 했고 뭐 했는데 뭐 했다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나서 저는 개인의 시간들보다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을 더 신경 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뭐 물어보는 게 싫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스트레스였다. 그러면 이미 나는 그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걸 이제 넘기려고 노력하고 넘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시 한번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너무 막 짜증을 냈던 것 같아. 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부모님 그냥 딸내미 얼굴도 못 보니까 궁금해서 한 건데, 물어본 건데 막 나는 승질 부리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한테 더 상냥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당연하게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마음은 우리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고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마음 막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막 속으로 속앓이 엄청 한다. 막 울어. 엄마 미안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울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걸 말해서 우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있으면 안 그런다고. 이게 다들 그래? 맞아, 나도 그래. 근데 진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난 진짜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일 부모님 오시면, 원래 제가 내일은 오후에 일이 있어서 한 오후 3시에는 나가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좀 오후에 일이 있을 때 좀 느긋하게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내일 좀 늦게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 좀 푹 자라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라 그랬어요. 편하게 오고 같이 점심 먹고 그러자고 그랬어. 그래, 맘처럼 너무 잘 안 돼. 근데 부모님을 잊지 않고 생각나고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진짜 효도인데, 참 그게 안 된다. 부모님이 막 용돈 꼭 줘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 그냥 우리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건강하고 누가 우리 일자리에서 누가 우리 괴롭히진 않는지, 얘가 이래서 너무 힘들진 않은지 막 그런 게 걱정이지. 엄마 아빠는 내가 늘 최고의 딸이라고 해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이뻐해주고 막 나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막 팬분들이 나보다 더 서칭을 잘해. 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서칭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좋은 말만 있을 순 없지만 좋은 말이 훨씬 많은데, 그 하나의 말들이 가슴에 콕 박혀서 좋은 말을 다 깎아먹잖아. 근데 그거는 팩트가 아니거든. 근데
잘못된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객관성도 떨어지고 사실은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서 안 본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위버스나 프롬으로 저는 많이 와요. 거기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이유 없는 그런 악플들에는 그래서 힘이 없기도 하지. 그런 말들은 힘도 없어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더 이상 상처를 주거나 그렇진 않지만 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하는 말들은 굳이 안 보려고 해요. 나는 안 그래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연예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 그냥 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해주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함으로써 보답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라 100% 완벽할 수 없어요. 그건 AI지. 부족함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인 건데 그걸 같이 쉐어할 수 있는 팬들이랑 나는 함께 하고 싶은 거지. 이유 없이 내가 이래서 저랬네 이랬네 이런 사람들이랑은 저도 굳이 저의 열정을 다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좋아해준 사람한테 열정을 다하고 싶고 그런 건데 부모님은 서칭을 또 많이 하시니까 저를 좋아해주는 글들을 참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달링들한테 엄마가 뭐 달링들이 좋은 말 하면은 신나서 전화 와. 팬들이 너 이런 거 했대. 너 그래서 좋대.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너 뭐 라이브 했어? 팬이 뭐 너 라이브 했는데 뭐 이런 말 했다 그러네? 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전화한단 말이야. 그쵸. 부모님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뭘 보지 말라 그래. 좋은 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은 제가 상처받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크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저도 좀 예민하게 굴지만 이제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아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나쁜 말을 걸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부모님이 되고 나선 그건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부모님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각이 났다니까 요즘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야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 만약에 악플 올라온다고 제가 그걸로 막 상처받고 진짜 그러지 않아요. 그건 진짜 너무 큰 오산이야. 근데 그렇잖아. 말에도 하얀 말도 있고 검정색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근데 그게 나한테 검정색이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이 검정색 말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근데 굳이 검정색 말을 볼 필요는 없지. 좋은 말이 있고 하얀색 말들, 깨끗하고 맑은 말들만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보다 굳이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검정 색깔 말들이라는 게 변하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하얀 색깔의 말들만 나한테 들려주잖아. 그리고 그런 하얀 말들을 들려주는 사람이 나한테 뭐가 속상하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거지. 검정색 그냥 이유 없이 근본도 없고 말에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내가 싫어서 냅다 지르는 말들이면 그것까지 내가 케어해줘야 되나? 그 사람 마음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평화주의자긴 하지만 그 정도의 마음들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뭐 좋은 말들로 다 가려줄게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어련히 신고할게요. 누를게 옆에서. 응 신고. 응 너 신고 이렇게.
성숙한 느낌이 세월이 갈수록 느껴진다고요? 그래? 근데 나는 내 친구들은 다 내가 그래.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좋은 팁 그거 채연이 거 가서 얘기했잖아. 그걸 보고 내 친구들은 깔깔 웃었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뭐 말이 웃겼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너가 우리랑 있으면 완전 애긴데 밖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웃기다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은 나를 하나씩 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 내가 원래 엄청 친하게 지낸다 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내가 이렇게 놀고 싶을 때 막 편하게 부르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생기고 나서 막 사적으로도 막 자주 보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내가 뭘 모르니까, 세상을 잘 모르니까 시아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예매하는 거야, 이건 저런 거야 막 이렇게 다 알려줬거든. 그래서 애들 눈에는 나랑 동갑 친구인데 애 같은 거지 내가.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겼대. 걔는 너무 내가 깔깔거리게 웃겼대. 그래서 아니 근데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되게 어른스러운 애라고. 내가 걔들이 막 배꼽 잡으면서 막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없었지. 근데 막 진짜 그래. 내 주변에 나를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나를 오래 봤고, 내가 95년생이니까 엄청 애기는 아닌데 아직도 내가 엄청 애기인 줄 아시더라고. 막 유아가 몇 살이었지? 유아가 누구보다 나이 어리지? 이러니까 아니요 저가 한참 언니인데요? 이러면 놀래. 제가 8살 민데요? 막 약간 다 놀래더라고. 너는 왜 계속 봐도 그 애기 같냐고. 그게 이제 얼굴이 동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 애기 같은 그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챙겨줘야 될 것 같대. 근데 그 느낌을 내 친구들도 그대로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채연이 거기 유튜브 나가서 방송 나가서 그 얘기를 한 게 너무 웃겼다는 거지 애들이. 근데 나는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 물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바를 그냥 얘기한 거야. 그게 일 처리하기가 수월하다. 일하는 공간은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아니잖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뭔가 원하지 않지만 동의해야 될 때도 있고, 동의를 했으면은 그게 나한테 책임이 나쁘게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게 있으면은 또 좋은 대로 또 잘해야 되고. 비즈니스라는 게 또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건 그런 의미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 내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진지한 게 웃겼던 거지. 그쵸. 저는 진짜 철이 없었거든요. 철이 없다기보다는 경험이 없었어. 우리 멤버들이 처음에 연습생 했을 때보다 내가 뭔가 경험이 좀 적었어. 데뷔할 때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좀 많이 혼났거든. 근데 그 혼났던 말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왜 혼냈지 싶어.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게 꼭 세상의 말인 것처럼 흔들리더라고. 이걸 안 하면 난 절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듯이 예를 들어 얘기한다던가, 이게 아니면 넌 정말 나빠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들. 지금 와서 그때 내가 막 데뷔했을 때랑 지금 데뷔하시는 분들도 우리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흐름이 되게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나를 표현하고 내가 정답이야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내가 처음에 데뷔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지적받았어. 개성이 강하니까 좀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왜 혼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혼나고 뭐 이런 일들도 많고, 그래서 맞춰도 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맞추고 어느 정도를 표현하고 이런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좀 알아간 거여서 전 진짜 몸으로 다 때웠어요. 경험을. 사회에 부딪히면서 제가 연습생 생활을 길게 안 해서 거의 그냥 바로 실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실전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근데 너무 또 다행인 건 제가 또 그런 걸 경험해 봤으니까 후배분들
이렇게 아는 후배분들 중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은 해줄 말이라도 있더라고. 그리고 그걸 내가 지나와 봤으니까 언젠가는 그런 게 지나갈 거라는 것도 내가 알고,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구나 싶어요. 또 만약 내가 또 너무 약간 단체 생활, 안 그러면 단체 생활 잘 못했을 거야. 그 어느 정도 맞춤이 필요하지, 단체 생활은. 근데 그 당시에는 단체 생활을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좀 애먹었던 기억이 나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느낌? 하기 싫어서 안 해, 이게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하고 싶어. 나도 너무 간절히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자체도 몰랐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9년? 지금 이 정도 되고 나서 지금도 다 안다고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배운 것 같아요, 많이. 진짜 솔직히 고생하긴 했어요. 그 안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 내 자아가 힘들었어. 그거를 이제 나다움을 찾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던 스케줄을 안 나갈 순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데 정답은 알 수 없겠고, 누구는 이게 정답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근데 나는 이런 식이 좋은데 이 정도는 안 되고 요 정도? 약간 이러면서. 근데 또 다른 누구는 아니래, 그게 정답이 아니래,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정답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래. 그래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무언가 내가 고쳐주길 바란다는 걸 듣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기준이 있으면은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 요렇게 이렇게 입혔을 텐데, 색깔을 반반 잘 섞어가지고 그때는 그런 요령 자체,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아인지 자체가 아예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렸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틀렸대. 그럼 다른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게 기준이 아니래, 이게 기준이래, 이러면서 어려웠었어요. 진짜 빡세게 배웠어요. 말 그대로 진짜 빡세게 배웠어요. 혼나기도 엄청 많이 혼나고 울기도 엄청 많이 울고 때려치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만 그러지 않고 다 멤버들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유아야 혼날 때 심하게 혼났냐고요? 심하게 혼났죠. 뭐 맞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쵸.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는 많이. 오늘 방송 진짜 솔직하다고? 나는 원래 늘 이랬는데? 그래서 진짜 어려웠었어요, 막. 근데 또 초반에는 제가 예능을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예능을 솔직히 간절하게 나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물론 기회를 받는 건 감사한데 이제 회사에서는 너가 잘해야지 다른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간다. 우리가 또 대형 기획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잘해야지 다른 애들도 기회가 생긴다. 근데 난 처음에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 나는 연습생 기간도 어떻게 보면 멤버들 중에 제일 짧고 뭐 한 게 없는데 바로 뭔가 팀을 대표해서 뭔가 예능을 나간다는 게 진짜 두려웠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때 엄청 바빴어요. 또 초반이라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았어. 졸리면 잠도 되게 잘 못 참고 스케줄도 되게 많고 신인 때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가게 됐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인데 내가 원하진 않았었어, 그렇게 예능에 많이 나가기를. 그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너는 기회를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아요,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제 손에 뭔가 무게감이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이 쥐어진다는 게 되게 사람을 많이 작아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너무 작았어요. 예능에 나가면 광대가 떨어지듯이 웃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연차가 됐을 때 전 예능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예능에 나가면은 저 아는 형님만 나가도 발발 떨잖아요. 그때가 기억이 커. 이게 힘들었었던 그런 게 나한테 기억이 크고, 예능에 나가면은 내가 긴장하는 습관이 그때처럼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땐, 그래서 팬분들에 따라서 제가 예능을 좀 많이 나가줬으면 하는 팬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예능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예능은 조금 웬만하면은 안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는 형님도 아는 형님이고, 그냥 리액션만 하는 거면은, 리액션은 제가 좀 원래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다른 예능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진짜 내가 예능을 처음 했다면 잘할 수 있었을 거야. 어느 정도 나에 대한 기준도 생겼고, 그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을 때 나가서 하니까, 이 말은 적절하게 들리겠다, 내 마음이 이래도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라도 이런 말이 나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빼야지 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면 나쁜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 말을 진심으로 닿게 하는지도 지금은 알고, 그래서 훨씬 더 부담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저를 혼내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참고로 진짜 특히 말로써 혼내는 사람이 많았어. 제가 좀 솔직했어가지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근데 힘들어서 힘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뭐라고 하지? 약간 이렇게 사회생활을 아예 몰랐었어가지고 엄청 작아져 있었는데, 예능을 나가면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 나를. 막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막 말도 자신감 있게 하고 좀 웃기고. 근데 그게 엄청 불가능했죠. 그래서 막 무릎 꼬집으면서 막 약간 막 이렇게 긴장 바짝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었으니,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른들도 제가 볼 때는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 그들도 미성숙했으니까 저를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안타까운 거야.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건 그들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때 나에게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이 곁에 있었다면 빙빙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한 5, 6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저는 매 순간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스케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활동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늘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약간 성숙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날것이었죠. 멤버들도 아마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얘가 한번 말하면 좀 알아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뭐 하나도 못 알아듣지? 막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좋은 멤버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곁에서 모범이 돼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보고 배울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 그리고 그때 당시엔 멤버들도 다 어렸잖아요. 성숙하지 못할 때지, 나도 멤버들도. 근데 진짜 굳이 따지자면 후회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똑같이 혼나더라도 조금 더 성숙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른이 있었다면 나는 이 정도까지 아프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후배들 보거나 막 챌린지 찍으러 가거나 이러면은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걸그룹 친구들이나 보이그룹 친구들이나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느꼈던 아픔이나 힘듦을 똑같이 느낄까봐 무섭고, 곁에 좋은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늘 하고,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 효정 언니네? 아이고, 언니 앉아요? 언니 하나도 안 힘들었다니. 언니가 제일 힘들어했잖아. 저기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래서 제가 좋은 성숙한 사람이 되길 저는 늘 바래요.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너무 좋지만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했던 거를 나는 못 받았지만 누군가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건 근데 맞다. 언니가 쓴 거대로. 지나고 보니 너 같은 착한 아이도 없어. 왜냐면 언니가 한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 나한테. 보면 너 같은 애가 진짜 없더라 이러면서 언니가 근데 언니 같은 사람도 진짜 없어요. 나는 언니가 신기해. 진짜 너무 착해서. 언니가 어제 이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언니가 먼저 나한테 카톡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 거의 없단 말이야, 언니가. 근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나 노랑이 샤샤 올린 날 너무 이뻤다고 언니가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난 보고 이 생각했어. 언니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구나. 할 말이 있어서 이 새벽에 나한테 저 인스타 올린 걸 얘기하면서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서 언니 고마워요. 좋아요 눌러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러면서 했는데 당연하지 언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언니 왜요? 무슨 일 있죠? 내가 이러니까 아니 그냥 무슨 일 없고 너 제가 요즘 근래 힘들었었던 일들이 좀 많았어요. 한 번에 좀 많이 일어났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한 번 또 이제 많이 힘들었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계획적이게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랑의 약속도 만들어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제 언니가 제가 그런 상황인 걸 알았는데 저를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마음이 걸렸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언니도 바빴어요. 뮤지컬도 하고 제가 힘들었을 때 언니도 막 뮤지컬도 하고 언니도 정신 없었고 또 한 번 보자 했는데 이제 못 봐가지고 그냥 마음이 걸렸는지 언니가 아니 너 힘들었는데 내가 뭐 신경 못 써준 것 같다고 언니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진짜로 괜찮다고. 그래서 사실 그래 언니가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언니가 있건 누가 없건 있건 언니가 아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어른이잖아 이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1번 유시야. 맞아, 나 언니를 알지. 그러니까 언니를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겠어요. 하지만 멤버들 중에서 많이 아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 언니를. 눈물에 감동 대잔치야? 아니 근데 나 진심인데. 그래 내가 언니한테 어제 그래서 언니 진짜 괜찮고 어른인데 그 정도는 혼자 해결해야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언니가 더 중간에 연락해줬으면 좋기도 좋았겠지. 더 위안이 되긴 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위안이 돼주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전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그걸 잘 이겨냈고 매일매일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훈훈한 거 맞아? 그래서 훈훈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저는 그런 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난 주변에서 난 그래 늘 주변에서 나는 너는 진짜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약한 것 같은데 멘탈이 엄청 세다고. 그래서 저도 멘탈이 되게 약한 줄 알았는데요 저는 멘탈이 세요. 내가 이래. 나는 잡초여서 발표도 꺾일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안 꺾여. 엄청 작아지는 때는 있어도 그게 갑자기 무한적으로 팍팍팍팍 올라와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걸 잘 극복해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아니야, 쩡이 언니 절대 안 울어. 여러분들은 아직 쩡이 언니를 몰라. 언니는 울지 않아요 이런 거에. 절
저는 강인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눈물 봐봐. 눈물은 안 나지. 저게 언니입니다. 여러분, 쩡이 언니는 이런 거에 울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쩡이 언니를 몰라요, 아직. 언니가 언제 우냐면, 언니가 이제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언니 서러울 때 울어. 내가 울 때. 언니는 서러울 때. 가장 막 속상해서 우는 경우랑 서러울 때. 그때 이제 안 울고 싶은데 눈물이 미친 듯 나서 힘들어하죠, 언니가. 뿌앵 이거. 근데 뿌앵 이젠 이렇게도 안 울어. 자기도 창피한지 뿌앵 안 울고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또르륵 흐를 것 같은데 그걸 참더라고. 봐봐 언니가 우린 강한 사람들이지 서운하고 억울할 때 울지. 언니가 그래, 언니는 서운하고 억울할 때 울어요. 언니 이제 막 뿌앵 이렇게 울진 않아요. 우리도 어른이라고 이제. 나 언제 우냐고? 나는 눈물 언제 나냐고? 저는 제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울어요. 세상이 혼자인 것 같을 때. 저는 사랑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라 매번 난 이만큼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 딱 주변을 돌아봤는데 내 곁에 지금 이렇게 힘든데 기댈 사람 하나 없다고 느껴질 때가 힘들어요, 저는.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말했듯이 그러잖아. 감정이란 게 날씨와 같대잖아요. 맨날 날씨는 쨍쨍할 수 없어요. 곧 장마도 오잖아요. 근데 장마나 이렇게 특별한 눈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가 어느 날은 구름이 조금 껴있고 어느 날은 그거보다 조금 어둡고 어느 날은 좋았다가 갑자기 확 날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노을 질 때 핑크색 노을이 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듯이 마음도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버스 가거나 글을 많이 봐요. 원래 막 저여서 누구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도 다운되고 힘들 때 저를 찾아와 주시듯이 저도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좋은 말들을 보고 힘을 낸답니다. 웃는 흑우님께서 제가 지금 공허해서 현타 오던데 샤샤는 마음이 건강해서 기분 좋네요. 왜 어디 안 좋아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죠. 공허할 때는 그냥 내비둬야 되는 것 같아. 허한데 뭔가를 억지로 채워놓으려고 그러면 실수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인내밖에 없다. 그냥 기다려, 지그시. 그게 너무 나는 가만히 못 있겠는데 근데 기다리는 게 맞대요. 거기서 공허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면은 그 뒤에 맺어지는 관계들이나 상황들이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대.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나도 맞다고 생각해. 진짜로. 오늘 샤샤적 사고를 많이 알아가네요. 근데 저도 맨날 바뀌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 될 때도 있는걸요. 그래서 혼자 잘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해결하고 혼자 잘 놀고 혼자 시간을 잘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언니 잘 강. 언니 늦었어. 잘 자. 곧 보앙. 잘 자라고 해주자 우리 다 같이. I love you too. I love you. 곧 보앙. 여러분들 안 졸려요? 지금 1시 49분인데 중간에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 토요일이라 즐겨야 돼? 아 근데 나는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로 시작한 게 아닌데 결론이 이렇게 와버리잖아?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힐링이 됐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힐링을 주고 있답니다. 어짜. 아니 나 왜 켰지? 처음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잠깐 한다고 했는데 분명 난 1시간이 넘게 수다를 떨고 있다. 실패가 두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진짜 실패가 두려워서 진짜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뭘 하기 전에 실패할까봐 두려워가지고요 엄청 계획을 많이 세워놔요. 그 실패하는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 실패 안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실패되는 상황들이나 실패를 걱정해서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그 대책 덕분에 괜찮았거나 이런 식의 경험들을 반복해서 해야지 그게 내 자신을 믿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 그게 나도 그래. 근데 난 실패가 무서워서 늘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요즘은 좀 마음을 바꿔서 실패하면 또 내일 하면 돼. 실패하면 내일 또 하면 돼. 오늘 못했어? 내일 하지 뭐. 아 오늘 꼭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내일은 꼭 하지 뭐. 한 달만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다행이다. 운동 만약에 하루 쉬었다. 근데 내일 하기로 했는데 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 넘었다. 한 달이 됐다. 근데 다시 하려고 했다. 그 마음 먹은 것도 난 칭찬해줘요. 그래도 한 달이 지났는데 다시 왔네. 이 정도면 웬만하면 포기할 만한데. 너 다시 왔어? 그럼 다시 또 열심히 하자. 약간 이렇게. 그걸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하는 게 나아. 아무것도 진짜 안 하면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언가 일어나길 바래서 하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했으면은 그건 시작이라도 한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두렵더라도 하세요. 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하세요. 그래도 실패를 했다면 좋은 경험인 거고 실패 열심히 준비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조율해 나가세요.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야지 결국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한다고 해서 주변에 저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답인 거지. 그 답들도 나한테 딱 맞는 정답은 나만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율해 가면서 무섭지만 시도해 가면서 본인에게 알맞는 주파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확신이 오는 것 같아, 스스로한테.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땐 이런 상황이 오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해봐야지. 약간 이런 거. 저도 지금 그런 시간이거든요. 저도 맨날 운동한다고 지금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또 하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싫은데도 하고, 아, 안 하고 싶은데 해보고, 하루 안 해보고, 그래서 안 좋은 거 느껴보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이지만 뭐래? 팩도 안 붙였는데 이렇게 말을 절지? 나만의 그런 속도? 그리고 나만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 결국은 남들한테 물어봐줘도 그 사람들이 느껴왔던 걸 얘기해주는 거지 나한테 완벽한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은 나밖에 모른다가 저희 그냥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속도로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든 일도 있고 또 각자만의 패턴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고 누가 다 나한테 틀렸다고 해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다니.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진심을 알아주는 달링이 있어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쩜 우리 달링들은 이렇게 마음이 넓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고 마냥 또 좋은 말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 게 지금은 진짜 아무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털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지금도 멘탈이 엄청 나이스하게 강하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 예전에 나와 다르게 올 수 있었던 건 여러 상황들을 잘 이겨내면서 왔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있었고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늘 한결같이 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과물인 거야. 이건 나만의 결과물도 아니고 그 과정을 사실 묵묵히 지켜봐주는 게 그렇게 어렵대잖아요. 조언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쉽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쉬운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그걸 묵묵히 봐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한결같아주는 거 똑같은 상태로 있어주는 거 사람은 그런 거에 되게 안정감을 느낀대.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 그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처럼 그런 한결같음이 사람을 안정되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안정되게 한 거죠. 늘 한결같아졌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최고임. 한결같은 우리 크리들. 한결같은 게 제일 어렵다는데 그걸 하는 우리 크리들. 난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팬으로 두고 있구나. 나란 사람 대단하구나. 난 대단한 팬을 보고 있구나 지금. 진짜 나는 꿈 중에 그게 있어.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나 한결같지 못하거든.
감정도 되게 요동치는 사람이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래서 진짜 한결같고 싶다. 되게 한결같게 사람들을 대하고 싶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좀 안정적이게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진짜. 한결같은 달링 최고예요. 고마워요. 아 근데 오늘 한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았던 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나의 이제 말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듣고 누군가는 다르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 알아주세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건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지 누구 하나 나쁘게 되라는 마음으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좋지 않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웃겨요. 저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저는 이제 대중을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저라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지만 정말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들어도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럴 수도 있는 분들에게 진짜 요즘은 요즘엔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도 바빠요. 엄마 한결같이 사랑해 라고 해주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힘이 됐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힘이 나네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군요. 다음 주 바빠요. 어쩌면 워터밤 전에 한번 뵐 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약간의 스포? 하하. 그것도 아는 사람만 보겠죠? 뭐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스케줄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기회가 되면 워터밤 때도 보고 워터밤 전에도 기회가 되면 보자고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뭐 행사면 미리 올려져 왔겠죠. 뭐 그런 오마이걸 행사고 이런 거면 이미 올라가 있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궁금하시지만 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도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기한 걸. 왜냐면 워터밤도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시고 또 얼굴 뵙기까지는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워터밤 전에 또 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기회가 되면 보자고요. 요
여러분 주무세요. 2시가 넘었어요. 워터밤 때 비 올 것 같다고? 와우. 뭐 물 맞으러 가는 데인데 비 맞아도 괜찮죠 뭐. 얼른 주무세요. 여러분들도 제 워터밤 공연도 공연이지만 여러분들도 장마 온다는데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아셨죠? 아 근데 저 다음에 이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잠깐이면 진짜 잠깐. 나 진짜 거짓말 아니야. 5분 하다 끊으려고 그랬어. 잘 자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꼭 보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일 주말인데 이미 주말이구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힘내세요. 안녕. 잘 자.